우울에 망망대해 외로움으로 가득 찬 삶. 대학 시절 나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탔다. 당시에 나는 이 외로움의 근원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불안정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다행스럽게도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외로움을 느낄 새가 없었다. 하지만 혼자 캠퍼스를 오고 가는 순간이라든가, 과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길, 그리고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누웠을 때면 어김없이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다. 왜 그렇게 허전하고 쓸쓸했는지 감정의 실체를 알 수 없으니 무작정 그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괴로움에 시달린다. 그중 가장 심각한 증상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다는 외로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고독이다.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는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법이라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고독감은 큰 차이가 있다. 대학원에 진학해 이상심리와 정신병리에 대해 공부하고 돌이켜보니 내가 고독하고 우울했던 건 단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학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경제적 이유, 물질적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훨씬 오래전부터 나의 심리 기저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애착 결손이었다. 출생 직후부터 시작되는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불안정하게 형성되면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가 어렵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며 존재 자체만으로 누군가의 기쁨이고 행복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할수록 불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 어딘가 닻을 내릴 수 있는 안전 기반이 필요한데 최초의 관계인 주 양육자가 충분한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할 때 이 기반은 흔들린다. 우리가 어떤 토양 위에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만나게 될 가족 배경, 처하게 될 사회적 상황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조건 위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금수저로 태어났더라면 좀 더 쉬웠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또 힘든 역경이 있는 법이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의미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남들보다 고생을 더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삶의 긴 여정 속 한 모퉁이에 지나지 않는다. 불안,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흔히들 애정 결핍이라고 하는 애착 결손을 방치하면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여러 스트레스가 겹치게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인간은 누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로받고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최근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어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자신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만약 삶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어 불안을 느낀다면 안심해도 좋다. 그것은 고차원적인 지성이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지극히 정상적 지성이 활동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결코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다. 이런 불안은 나침반의 떨림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자 깊은 내면의 진정한 자기가 보내는 일종의 신호 같은 것이다. 나침반이란 모름지기 방위를 가리키기 위해 방향을 찾느라 끊임없이 떨리기 마련이다. 떨리지 않는 나침반이 오히려 문제이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의미를 찾기 위해 창조된 의미 존재이다.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느라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건 당연하다. 어떻게 살 것인지 혹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불안하고 막막하다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다. 성숙한 지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종류의 고뇌는 깊은 법이다. 문제 초점 전략과 목표 초점 전략. 그런데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만 크게 부각된다. 문제를 줄이겠다는 부정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람직한 일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비해 비관적이다. 긍정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활동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마인드로 과제에 접근한다.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집중할 때는 동기와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긍정적인 목표에 집중할 때는 동기와 에너지가 능동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축소나 감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가리켜 목표 초점 전략이라 하는데 이 전략에는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새롭고 독창적인 대안의 생성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실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문제 초점 전략이 비관적 전망을 하게 해 도전적인 활동을 꺼리게 만드는 것과는 대비된다. 또한 목표 초점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내심을 갖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성취 가능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인내심이 길러지고 목표에 집중할수록 자신도 미처 몰랐던 숨은 잠재력이 발휘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 즉 긍정적 목표를 이루게 된다. 설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표에 준하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게 된다. 반면 문제 초점 전략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비용 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 기껏해야 문제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일 뿐 대부분은 문제를 완전히 없애지도 못한다. 한편 애초에 목표 자체가 문제 감소였기 때문에 긍정적 변화 같은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문제 초점 전략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명심하자, 세상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문제가 없어지면 그제야 행복해질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버리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문제를 줄이고 피하는데 에너지를 쓸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에너지를 더 쏟을 것인가? 책 심리학이 나를 안아주었다. 이정미 지음, 웨일북 출판.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